삼성전자의 최근 주가는 62,000원 갔다가 55,000원 내려와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빠지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외국인 지분이거든요. 외국인이 지난 8월에 57% 지분율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팔아서 49.8%까지 내려갔다가 2월에 내려갔다가 지금 50.3% 정도 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더 이상 팔진 않아요. 물론 당연히 흐름을 보면 외국인 투자를 조금씩 팔리고 있지만 크게 파는 것은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들이 점은 반등의 어떤 출발점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가격적으로 볼 때 55,000원 라인은 바닥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좋아지고 있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왜 좋아지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부연으로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서 뉴스만 보면 반도체에 대한 좋은 뉴스보다는 나쁜 뉴스가 많아요. 근데 불과 한 3, 4개월 전만 가보더라도 전부 다 나쁜 뉴스였어요. 그런데 좋은 뉴스가 조금씩 나옵니다. 어떤 내용을 우리가 집중해서 반도체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측면에서 반도체가 1,400억 불 수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대략 1년에 수출하는 규모가 6천억 불 조금 넘거든요. 7천억 불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정도 규모인데 반도체가 1,400불이 어느 정도 규모이냐, 역대 최고급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수출되었던 반도체 양 자체가 지금까지 반도체가 생산돼서 판매되었던 수출액 기준으로 봐서 가장 많았던 겁니다. 1,400억 불. 지난해 반도체 안 좋다라는데 수출은 많이 됐어요. 그러면 추세를 봐야 돼요. 여기 두 번째 추세를 봐야 됩니다. 반도체 지난해 수출이 잘 되었다는데 수출이 하향화되고 있는지, 그러면서 역대급을 찍었는지, 상향화되어지면서 역대급을 찍었는지가 중요하죠. 이게 관성이거든요. 주시장 관성의 법칙이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대로 움직이려는 힘은 계속 그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지난해 월별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분기별로 평균값을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1분기에 100억 불이었습니다. 평균값. 2분기에 110억 불이었습니다. 3분기에 120억 불, 4분기에 130억 불입니다. 약간의 오차는 추세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린 거고, 지난해 반도체 수출의 추세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는, 점증하는 추세로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지난해는 지나간 데이터 아닙니까? 그럼 올해로 넘어와서 1, 2, 3월, 4월 반도체 수출이 어떠했는지를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반도체 수출이 이러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야 된다. 그리고 HBM도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종목을 세분화드려서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1, 2, 3월 이제 반도체 수출을 말씀드릴게요. 1월에 100억 불이었어요. 2월에 96억 불이었습니다. 3월에 135억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난해 4분기에 130억 불 정도 수준이 평균 4분기 10, 11, 12월에 수출 데이터였다라는 말씀드렸죠. 근데 올해로 딱 넘어와서 1월, 2월을 보니까 지난 4분기보다 반도체 수출인 양이 확 줄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1, 2월에 반도체 기사들 많이 나왔던 게 반도체 업황 다시 사그라드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의 반도체에 대한 전망들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3월에 딱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4월 초에 열어봤겠죠. 135억 불이었어요. 다시 반도체 살아난다. 이제 긍정의 분위기가 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우리 잘라서 세분화시켜서 봐야 되니까. 얼마 전에 수출 데이터 4월 동향이 나왔어요. 관세 정책과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수출 데이터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장 상황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지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보면 전체 수출은 1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관세 정책과 영향을 받은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반도체는 10% 늘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 2, 3월 100억 불, 96억 불, 135억 불, 4월에는 대략 말일까지 되게 되면 125억 불 정도 수출이 될 것 같아요. 대략 유추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그러면 135억보다 125억 불이 줄긴 했으나 3월보다 4월이 줄긴 했으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요하게 판단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디램 가격과 낸드 가격이 지난해 대비해서 20% 최근 상승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리를 고쳐 앉아 중요한 얘기니까 지난해 수출은 계속해서 점증하면서 늘었죠. 근데 낮은 가격에 팔았기 때문에 매출에서 이익단의 규모가 조금씩 늘어나긴 했지만 그렇게 순마진 자체가 확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올해 그 매출 구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난해 수준 내지는 지난해보다 약간 준 형태의 매출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가격은 올라갔어요.
그러면 1분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억 불, 96억 불, 135억 불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이익단의 삼성전자의 이번 잠정 실적 나온 게 반도체 부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4월 들어가지고 125억 불 정도 예상을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5월에도 6월에도 이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익단의 규모,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생산 가격에 점증된 20% 부분이 반영이 되게 되면 2분기 실적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은 1분기 대비해서 확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 미리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가의 수준은 항상 경기에 6개월 선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의 경기가 6개월 뒤에 저점 찍을 거야. 그러면 지금 주가는 바닥을 찍습니다. 항상 이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산업이 6개월 뒤에 바닥을 찍어요. 주가가 먼저 바닥을 찝니다. 선행합니다. 6개월. 경기에 대해서는 10개월 선행을 하고요. 그럼 반도체 경기가 저점을 올해 내에서 저점을 지난 2월에 찍었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주가는 이제 미리 찍었을 거고요. 지금은 2분기 상승 궤적에서의 흐름으로 진행형이죠. 그럼 주가는 지금 대비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한 레거시 반도체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부분과 이 흐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삼성은 한번 해결됐고요. 딱 이제 HBM, SK 하이닉스로 넘어야 돼요. 구분해서 판단해야 되니까. SK 하이닉스의 최근 영업이익 내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 3, 4분기 영업이익을 보면 7조 원, 8조 원, 그리고 이번 1분기에 시장에서 판단한 6조 한 6, 7천억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못 가고 있는 겁니다. 뭐 엔비디아 주가 빠져서 연동해서 빠진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난해 굉장히 HBM과 관련된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익치가 개선이 꽉 됐었죠. 지난해 분기별 6조 원, 7조 원이라고 7조 원, 8조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7조 원, 8조 원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하이닉스가 일반적으로 분기에 이익을 내는 규모가 많으면 2조 원이었어요. 많으면. 예전에 통계치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되면. 그러면 지난 분기에 7조, 8조 이 정도 수준이면 두세 배 늘어난 거죠. 굉장히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주가 빠진 것은 이번에 6조 6천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최근에 정체된 흐름에서 하락을 했지만 2분기가 중요하죠. 근데 1분기 실적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럼 2분기 실적. 대부분 하이닉스는 HBM과 관련된 엔비디아와 연동된 흐름에서의 매출단에서 이익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여기서 6조 6천억이 뭐 5조로 줄다고 하면 주가는 더 빠져야 되겠죠. 근데 주가는 항상 미리 선반영이 되고 이 정도만 유지되더라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가격은 미리 반영되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 아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증가하고 있고 가격이 올라갔는데 HBM, 그러니까 고대역 다층 메모리 반도체 자체가 내려갈 수는 없어요. 이게 역으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같이 연동하거든요. 약간 시차를 둘 수는 있겠으나. 그럼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지금 수준에서의 가격이 저점을 찍고 반등할 수 있는 여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가격차가 좀 괴리를 보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TSMC와 주가 연동해서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삼성전자는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TSMC의 주가가 어느 정도의 반등권에 들어왔다는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의 반등 흐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이닉스의 흐름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20만 원 넘어서 저고점 22만 원, 24만 원 돌파하는 흐름이 언제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판단해야 되겠으나 20만 원 언저리까지의 반등, 엔비디아가 120불까지의 반등, 이 수준에서의 상황은 짧은 기간 내에서 흐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성장 가능성과 반등 타이밍은 어떻게 보시나요? 성장 가능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반등 타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축약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삼성전자 아마 8만 원대 물리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뭐 7만 원도 많으실 거지만 지금 뭐 5만 원, 5만 5천 원 주가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대략 한 30%, 40% 정도 손실이 나 있는 상태이시죠. 대부분 물타기를 좀 하셨다 하더라도 20, 30%는 손실이 나신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것이 단순하게 7만 원을 가고 8만 원을 가는 것이 아니고 10만 원 또는 15만 원, 높게 보면 20만 원까지 가는 삼성전자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삼성전자에 투자되었던 거거든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구조적 측면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난 1분기에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휴대폰 사업부에서 4조 5천억을 벌었어요. 반도체는 한 8천억 정도 벌었고요. 그 다음에 그 디스플레이하고 하만 쪽에서 아마 1, 2조 정도 벌었는데,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는 반도체 회사만을 평가하고 반도체 회사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매출은 반도체와 휴대폰이 양분화되어 있고 비슷한 수준으로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넘어가고 20만이 가기 위해서는 반도체 시장이 막 커나가는 것보다는 정체되어 있는 휴대폰 사업부가 커나가면 삼성전자 주가도 10만 원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휴대폰 사업부에서 어떠한 모멘텀이 작용하면서 변화와 혁신이 있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내면 되거든요. 이게 엑시노스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서 지금 1년에 10조에 대한 금액을 로열티로 지불해요. 그러니까 AP, 휴대폰에 보면, 그러니까 그 헤더 프로세서라고 해서 모든 저 애플리케이션 작동을 조절하는 그 프로그램, 그 칩이 있습니다. 이게 AP라고 보통 하는데요. 삼성은 이거를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에 발열이라든가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퀄컴사 거를 갖다 쓰고 있어요. 이게 휴대폰 가격의 40%입니다. 그러니까 뭐 휴대폰 가격이 100만 원이라면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는 부품입니다. 이거를 지금까지는 퀄컴사 거를 썼는데, 삼성이 2017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 엑시노스라는 제품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계속 그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올 하반기 또는 3, 4분기 정도에서는 국내 제품에 뭐 이전에도 몇 번 그 채용을 했었지만 완성된 형태의 엑시노스를 Z 플립에 적용을 해서 상용화를 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재용 회장도 삼성의 앞으로의 방향성은 이 휴대폰 사업에서 엑시노스, AP와 관련된 내용으로 TF팀과 방향성을 결정 가지고 추진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엑시노스가 적용되고 장착되고 안정화됐을 때는 10조가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줄 돈을 안 주기 때문에 판매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에 애플은 자체 AP를 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익치가 배가가 되면 삼성과 10만 원을 돌파하는 가볍게 운용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반도체에서만 어떤 그 방향 탈출구를 찾고 있는데, 휴대폰 사업부 쪽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가능성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최근 주가는 5만 원을 살짝 종가상으로 깼다가 지금 5만 5천 원 내에서 움직입니다. 6만 2천 원 갔다가 5만 5천 원 내려가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빠지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외국인 지분이거든요. 외국인이 지난 8월에 57% 지분율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팔아서 49.8%까지 내려갔다가 2월에 내려갔다가 지금 50.3% 정도 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더 이상 팔진 않아요. 물론 당일 흐름을 보면 외국인 투자를 조금씩 팔고 있지만 크게 파는 것은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시점은 반등의 어떤 출발점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가격적으로 볼 때 5만 5천 원 라인은 바닥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